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지금 나라고 믿고 있는 이 모습이 어쩌면 진짜 내 모습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 말입니다. 늘 무언가에 쫓기듯 불안하고 상처받은 채로 살아가는 나의 모습이 사실은 본래의 내가 아니었다면 어떨까요? 우리가 겪는 마음의 상처, 즉 트라우마가 우리의 정체성이 아니라 우리가 결코 원하지 않았던 고통에 대한 어쩔 수 없는 반응이었다면 말입니다. 완벽해져야 한다는 강박, 다른 사람의 기분을 맞추기 위해 나를 잃어버리는 습관, 세상과 단절된 듯한 깊은 외로움. 이 모든 것이 진짜 당신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한 목소리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목소리를 따라 상처 입은 모습 뒤에 숨겨진 단 한 번도 부서진 적 없었던 당신의 진짜 모습을 찾아가는 여정을 떠나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깊은 울림을 주리라 믿습니다. 혹시 당신의 이야기가 세상에 들리지 않는다고 느끼거나 과거의 상처가 여전히 발목을 잡고 있다고 생각한 적 있다면 이곳은 바로 당신을 위한 공간입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함께 치유하고 성장하며 고통과 과거를 넘어선 진정한 우리 자신을 재발견할 것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저희 채널에 당신의 마음을 더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더 많은 이들에게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 소중한 인연을 통해 당신의 치유 여정에 하나님의 은총과 평화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당신의 내면 아이는 소중하며 우리는 함께 당신의 이야기를 새롭게 써 내려갈 수 있습니다. 현대 사회, 특히 소셜미디어는 인간 소통의 핵심적인 본질을 앗아가고 오직 피상적인 현상만을 남겨두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소통인 척하는 가면무도회와 같습니다. 우리 사회에는 너무나 많은 단절이 존재합니다. 사람들은 말 그대로 옆집에 누가 사는지조차 모릅니다. 과거 우리가 알던 이웃이라는 개념은 사라지고 대부분의 주거 공간은 고립된 개인들의 집합소가 되었습니다. 이는 곧 우리 내면에 연결에 대한 깊은 갈망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소셜미디어는 연결이라는 환상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진짜 연결이 아닌 연결의 형태를 띤 허상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어떤 것에 중독되었다고 말할 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만약 당신이 어떤 것으로부터 일시적인 위안이나 쾌락을 얻고 그로 인한 부정적인 결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계속 갈망한다면 당신은 중독된 것입니다. 한 심리학자는 인간을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존재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특별한 도움 중 하나가 바로 삶의 의미를 찾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은 단순히 하루하루 생존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 부족 사회에서는 그 의미가 자동적으로 주어졌습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보다 더 큰 공동체에 속해 있었고 자연과 연결되어 있었으며 영적인 믿음과 실천을 통해 생존을 위한 투쟁을 초월하는 의미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대사회는 삶의 의미를 물질적인 것으로 축소시켜 버렸습니다. 우리는 자유와 민주주의 같은 거창한 가치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상에서 그것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통제된 조직 속에서 지시를 따를 뿐 자신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자유라는 단어는 종종 무의미한 선택지들 사이에서 소비의 자유를 의미하는 것으로 변질되곤 합니다. 이렇게 깊어지는 단절과 의미의 부재 속에서 중독은 거짓되고 일시적이지만 순간적으로는 만족스러운 가짜 의미를 제공하며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우리 모두는 저녁 식사를 하고 아침에 배설하는 것 이상의 중요한 무언가가 우리 삶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의미는 중요합니다. 인간은 본래 진화의 관점에서 볼 때
이렇게 거대하고 복잡한 사회에서 살도록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수백만 년 동안 모두가 서로를 알고 깊은 유대감을 나누는 작은 수렵 채집인 집단에서 살아왔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이웃조차 모르는 고립된 섬처럼 살아갑니다. 이 깊은 연결에 대한 갈망이 소셜미디어로 향하는 것입니다. 소셜미디어에서 사람들은 친구를 갖고 서로에게 좋아요를 누릅니다. 이것들은 애착과 연결에 대한 인간의 본능적인 욕구를 자극하는 단어들입니다. 하지만 그 친구들은 진짜 친구가 아닙니다. 진짜 친구는 당신의 본 모습을 보여주기를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소셜미디어에서 사람들은 인위적으로 꾸며낸 페르소나, 즉 가면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좋아요를 누르는 것은 바로 그 가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은 결코 진정으로 사랑받는다는 느낌을 받지 못합니다. 그것이 단지 이미지일 뿐이라는 것을 스스로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소위 친구들은 당신이 정말 필요할 때 곁에 있어주지 않습니다. 좋아요와 친구는 매우 강력한 단어지만 소셜미디어는 그것의 희미한 복제품에 불과합니다. 그것이 당신의 진짜 필요를 덜 채워줄수록 당신은 더 중독적으로 그것을 갈망하게 됩니다. 또한 소셜미디어는 우리 사회에 숨겨져 있던 수많은 하위 문화를 드러내고 비슷한 이념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를 식별하고 뭉치게 만듭니다. 그들은 같은 것을 증오하고 같은 사람들에게 적대감을 표출하며 유사 동지애를 나눕니다. 누구나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과거 신문에 독자 투고를 하려면 자신이 쓴 글에 책임을 져야 했고 신원을 밝혀야 했습니다. 하지만 소셜미디어에서는 누구에게나 어떤 말이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상처를 주든 거짓이든 혐오스럽든 상관없이 익명 뒤에 숨을 수 있습니다. 이는 사회의 변두리에 있던 사람들이 모여 서로의 가장 부정적인 경향을 조장하는 유사 집단을 형성하게 만듭니다. 그곳에는 지침도 리더십도 당신을 제정신으로 돌려놓을 사람도 없습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해? 그게 진심이야? 라고 물어봐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저 멘토나 전통, 어른의 지도 없이 부정적인 이유로 뭉친 10대 갱단과 같습니다. 우리가 얼굴을 마주하고 대화할 때 우리는 서로의 표정을 읽고 우리 귀의 근육은 미세하게 조정되어 말의 내용뿐만 아니라 그 뉘앙스와 톤까지 듣습니다. 상대방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거나 미소를 짓기도 합니다. 이처럼 소통은 언어적 내용만큼이나 신경계를 통해 매개되는 비언어적 신호에 관한 것입니다. 하지만 소셜미디어에는 이 모든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진정한 소통이 아닙니다. 인간의 소통은 본질적으로 얼굴을 마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손으로 편지를 쓰는 행위조차도 감정에 휩쓸려 충동적으로 전송 버튼을 누르는 것보다 훨씬 더 의식적이고 신중한 과정입니다. 소셜미디어는 인간 소통의 핵심을 제거하고 표면적인 현상만 남깁니다. 그곳에서 소통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것은 종종 격렬한 비난에 가깝습니다. 감정적인 자기조절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린 시절의 환경으로 인해 감정을 조절하는 뇌의 회로가 충분히 발달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들은 지적으로는 성숙했을지 몰라도 감정적으로는 미성숙합니다. 이렇게 감정적으로 미성숙한 수많은 사람들이 소셜미디어에서 충동적으로 소통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목격하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현실에서는 절대 하지 않을 끔찍한 말들을 온라인에서 내뱉는 것입니다. 잠시 멈춰 생각해 봅시다. 소셜미디어는 연결된 것처럼 보이게 만들지만 우리 중 너무나 많은 이들이
여전히 깊은 외로움을 느낍니다. 우리는 미소를 게시하고 의견을 공유하지만 진짜 우리의 모습은 거의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단절감은 우리의 트라우마를 더욱 깊게 만듭니다. 이 사회는 우리에게 고통을 숨기고 인정받기 위해 어울리라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치유는 그것을 거스르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당신의 진짜 모습이 과한 것이 아님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저 안전하게 드러낼 수 있는 공간을 기다려왔을 뿐입니다. 어떻게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경험과 육체를 넘어 다른 공간, 다른 에너지와 연결되는 능력을 가지고 태어나는 걸까요? 그것은 신비로운 일입니다. 우리는 예술가나 공연가들에게서 그것을 종종 봅니다. 그들 자신조차 일상에서는 드러내지 못하는 기쁘고 창의적이며 긍정적인 무언가가 그들을 통해 표현됩니다. 저는 이것이 일부 사람들이 타고나길 매우 민감하게 태어나 자신 외부의 무언가와 더 자연스럽게 연결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가 겪고 이겨내는 고통의 과정을 통해서도 그런 연결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알든 모르든 우리 모두가 속해 있는 더 큰 하나, 즉 우주적인 일체감이 존재하며 우리의 의식이나 성격이 그것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그것이 우리를 통해 스스로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서구의 일부 정신치료 분야에서는 특정 환각성 물질을 통한 심리 치료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자신의 본질로 되돌려놓고 우리가 존재조차 몰랐던 자기 자신의 측면과 진실을 마주하게 하는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사회가 우리에게 강요하는 자아의 상실을 회복하고 우리 자신과의 단절을 치유하는 미래의 열쇠가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이 주제에 대해 책에서 한 챕터를 할애했습니다. 너무 과장하고 싶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처음 이 경험을 했을 때 저는 이전에 결코 접해보지 못했던 순수한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말 그대로 사랑의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고 어딘가에 도달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틀 뒤 제 가족이 증명했듯이 저는 무언가를 엿보았을 뿐 어디에도 도달하지는 못했습니다. 이러한 도구들은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이 정답이나 미래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미래는 사람과 사회 구조, 문화 자체의 변화와 함께해야 합니다. 특정 방식 하나에만 의존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 경험들은 우리에게 위대한 잠재력을 보여줍니다. 마치 우리 의식과 잠재의식 사이에 있는 막을 제거하는 것과 같습니다. 깨어있는 채로 꿈을 꾸며 그 안에 억압되어 있던 모든 분노, 증오, 두려움뿐만 아니라 모든 아름다움, 사랑, 기쁨,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존재감을 경험하고 그것과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는 남은 인생이 있습니다. 그 특별한 공간에서 엿보고 경험한 가치들을 어떻게 우리의 평범한 일상과 사회, 문화 속에서 실현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남습니다. 그 질문은 특정 치료법을 훨씬 뛰어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좋았던 경험 이후에 다시 예전의 단절된 자아로 돌아가는 데에는 두 가지 힘이 작용합니다. 첫째는 우리의 성격 자체가 형성된 방식입니다. 우리의 성격은 종종 어린 시절의 충격적인 사건이나 압박에 대한 방어적인 반응의 결과물입니다. 이 방어 구조는 수십 년 동안 우리 안에 살아왔기 때문에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마치 습관 에너지처럼 우리의 뇌와 신경계, 몸에 깊이 새겨져 거의 자동적으로 다시 나타납니다. 둘째는 사회 그 자체입니다. 사회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이는지, 어떻게 어울리는지, 어떻게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거나 경쟁에서 이기는지에 온통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그 세상으로 돌아갑니다. 내면의 습관 에너지와 외부의 압력 사이에서
우리가 얻었던 영적, 심리적 통찰의 빛을 금방 잃어버리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어느 날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아니타 무르자니입니다. 그녀는 다른 사람들에게 맞추기 위해 자신을 억누르며 살아온 사람이었고 말기 림프종 진단을 받았습니다. 혼수 상태에 빠져 의사들은 가족에게 몇 시간 안에 임종을 맞을 준비를 하라고 말했습니다. 바로 그때 아니타는 유체이탈과 임사체험을 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평생 단 한 번도 자기 자신으로 살아본 적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빛과 하나됨의 아름다운 영역에 머물 수도 있었지만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그곳에 머물 것인가, 아니면 자신의 마음과 몸으로 돌아올 것인가. 그녀는 돌아오기로 결심했습니다. 놀랍게도 4에서 5일 만에 그녀의 림프종은 사라졌고 며칠 뒤 퇴원했으며 그 이후로 다시는 아프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당신과 똑같은 선택에 직면했고 인간으로의 삶을 다시 살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트라우마는 우리에게 상처를 입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자신을 보는 방식, 세상과 관계 맺는 방식, 그리고 가장 취약한 부분을 보호하는 방식을 형성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 아래에는 결코 손상되지 않고 단지 숨겨져 있었던 본래의 자아가 있습니다. 치유란 부서진 조각을 고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원래부터 온전했던 당신의 모습과 다시 연결되는 여정입니다. 우리의 고통을 더 깊이 이해할수록 우리는 진정한 우리 자신을 더 선명하게 기억하게 됩니다. 인간답고 가치 있으며 이미 충분한 존재라는 것을 말입니다. 치유에는 시간이 걸리며 이 길을 혼자 걸을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당신의 여정이 소중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자신에게 온화해지십시오. 계속 탐험하고 당신을 지지하는 이들과 함께 하십시오. 우리는 이 길에 함께 있습니다. 떠나시기 전에 댓글로 나는 치유하고 있습니다라고 남겨 당신의 성장을 확인해 주세요. 당신은 소중하며 결코